Hello everyone! In this video, I wanted to talk about how I learned Korean in Korean since many of you might be curious about it. So let's start.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어를 어떻게 외국인 입장으로 배웠는지 그것에 대해 제가 드릴 팁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한국어 노래를 듣기. 여러분은 한국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있나요? 요즘은 K-pop 노래가 엄청 유명하죠? K-pop 음악 중에서도 보이즈 그룹이 있고 girls 그룹이 있고 드라마 OST가 있고 다양한 노래가 있는데요. 보이스 밴드 중에서는 요즘은 BTS나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가 유행하고요.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들읍니다. 그리고 girls 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girls generation, 소녀시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샤이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샤이니의 그 Stand By Me 이런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외우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이 노래는 이런 의미를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뭔가 스피킹 능력도 늘고 듣는 능력도 같이 늘으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운동할 때 헬스장에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노래를 쉽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K-pop 노래를 들으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세븐틴의 I Wanna Rock With You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그 달리기를 하고 엄청 기분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앨범도 같이 팔아서 이런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을 사서 노래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드라마 OST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도깨비의 Stay With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드라마 OST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단어가 외워지고 재밌게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다고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콘서트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한국에 살면서 콘서트를 가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두 번째 팁은 한국인 친구들과 놀고 만나기. 제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한국인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를 카톡을 하면서 한국어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어를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해도 한국인 친구들과 사용하는 뭔가 언어 같은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좀 더 쓰이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친구들 사이끼리에 쓰는 한국어와 교실 안에서 쓰는 전문적인 단어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카톡을 많이 하면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팁은 한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카톡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외국인이니까 한국어를 틀릴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너가 고쳐줘.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한국어를 실수를 했다고 해도 얘는 외국인이니까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뭔가 신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틀리면 이거를 너가 고쳐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계속 쓰게 되면 한국어를 자유적으로 재미있게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세 번째 팁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제 경험에서는 서울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학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는 이런 수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초급 한국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급 한국어 1, 중급 한국어 2 그리고 고급 한국어 이렇게 제 기억에서는 있었는 것 같은데 초급 수준에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읽는지 한글을 배우고 중급 수준에서는 간단한 문법이나 단어를 배우고 그리고 고급 한국어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발표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급 수준에서는 어떤 문법을 외우냐면 뭐뭐 느냐고 하다,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문법 같은 거를 배우면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보게 되니까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런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무조건 들어야 될 수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학 글쓰기 1하고 대학 글쓰기 2입니다. 이 수업들은 주로 한국어로 쓰는 수업인데요. 뭔가 토픽 같은 거를 전하고 그 토픽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다 이런 것을 하는데 논증 에세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비교글 쓰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주로 발표를 수업 중에서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학 글쓰기 1은 어렵지가 않았지만 대학 글쓰기 2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글쓰기 1에서는 주로 간단한 글을 읽고 그것에 대해 요약을 한다. 아니면 레퍼런스나 푸트노트 작성법 같은 거에 주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글쓰기 2에서는 한국어도 이것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학 글쓰기 2는 인문학에 하나가 있고 사회학 글쓰기가 있고 그리고 과학 기술 글쓰기라는 게 주로 3개가 있는데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3개가 있고 그 있는 학과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는 주로 뭔가 발표가 더 많았고 그리고 발표 중에서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상대방에서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쓰는 거 말고도 말하는 거 그리고 듣는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 힘든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글쓰기를 들을 때는 저는 최소한 한국어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 어학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교환 학생들이 많이 이런 어학당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집중하게 배우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엄청 배우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어학당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4번째 팁은 구글 캘린더나 일정을 한국어로 쓰기. 일정, 캘린더, 노트를 한국어로 그대로 쓰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언어이든지 한국어를 번역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한국어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건 수업에서 과제 1이 나왔고 이것은 다음 주까지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일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Major Subject Assignment 1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것보다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정건 수업 과제 1 이렇게 쓰면 뭔가 기억에도 같이 저장이 되고 한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5번째 팁은 한국어 드라마나 쇼를 한국어로 보기. 한국에서는 좋은 드라마가 엄청 많죠.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스카이캐슬이 있고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추천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요즘 드라마나 쇼 같은 거 추천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친구들이 흑백 요리사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린들에게 타겟을 한 쇼 같은 것도 있는데 뽀로로를 혹시 들어봤나요? 뽀로로 같은 것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쇼 그리고 영화 같은 거를 한국어로 보면 뭔가 재밌게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6번째 팁은 한국어 뉴스나 책 그리고 웹툰을 한국어로 읽기. 한국어에서는 책 같은 거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런 것을 읽어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한국어가 만약에 그 중급 아니면 초급 수준이라면 어린이 책 같은 거를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동화책 같은 거는 그림이 같이 나오고 글이 뭔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배워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팁은 이런 동화책이나 이런 책을 읽을 때 뭔가 간단하게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내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약을 하면서 쓰는 것도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7번째 팁은 받아쓰기를 연습하기. 받아쓰기가 뭐냐면 바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뭔가 받아쓰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 예를 들면 떡볶이나 짜장면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구나. 뭔가 아이폰이랑 맥북이라 쓰면 autocorrect라는 것이 있고 자동적으로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진짜 연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픽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autocorrect를 쓸 수가 없고 성인어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인어 쓸 때 진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쓰기는 제가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 같은 거는 쓰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팁은 받아쓰기를 연습하기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토픽 시험 경우는 그 쓰기라는 섹션이 있는데 받아쓰기를 틀리면 감점을 받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마지막 팁은 한국어를 설정하기. 한국어를 설정하기가 어떤 뜻이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폰이나 맥북 세팅 같은 거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바꾸면 날짜 같은 것은 아이폰에서 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짜 11월 2일 월요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날씨 같은 것도 한국어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작은 거 같지만
이런 설정을 통해 한국어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팁은 게임 같은 거를 한국어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덤물 외습이나 혹시 원신 임팩트 같은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를 한국어를 설정하면서 한국어를 재미있게 게임을 하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배울 때 이런 팁이 도움이 되면 저는 많이 기쁠 것 같고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화이팅 하세요.